저기 TV조선 김정우 기자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뭐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예. 그러면 한두 그래,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영남일보에서 말씀을 하시니 뭐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를 뭐 의도적으로 악마를 하네, 뭐 가짜 뉴스가 있네, 뭐 침소봉대를 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거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무슨 뭐 임기 반환점에 뭐 이거라고 그래서 뭐 그동안의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구 뭐 농단은 아니겠죠.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예. 그러면 한두 그래,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의 박준영입니다. 저는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산업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됐다는 헐값에 수주하였고 죄송합니다. 헐값에 수주됐고 또 부당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단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OBS 배혜수 기자 질문 주십시오. 네, 앞쪽에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30일 기자회견 때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다 보니까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저희 지금 입시 제도가 큰 축이 이제 정시와 수시 아닙니까? 네. 이제 어떤 입시 전형의 기회를 좀 늘려주고 수험생들한테는 좀 부담을 줄여주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거를 다 학생들이 준비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중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대통령님 그 서울대 뭐 10개 만들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그 외에 뭐 교육 철학이라든가 뭐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접할 기회가 좀 제가 뭐 이렇게 좀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입시 어떤 방향성 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또 교육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거기에 이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죠.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문제, 교수 인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죠. 그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교육 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 이게 사실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뭐 정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왜냐하면 원래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입시 정책,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저는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좀 전면에 얘기 안 하는 측면이 있죠. 해결도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들면 또 이게 이념투쟁의 장으로 또 변질되기도 하고 해서요. 근데 이제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뭐 안타깝게도 무슨 거북이 놀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능을 잘 못했죠. 근데 그게 교육위원회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좀 해보자고 한 건데 이제 교육위원회도 좀 정상화되면 거기서 좀 논의하면 좋겠고요. 뭐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 어쨌든 과도한 경쟁, 정시가 오르냐 수시가 오르냐,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사실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 문제는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 될 일은 있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 삶의 기본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추가하는 거, 또는 뭐 교육 재정 배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등교육의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고, 중등교육, 초중등교육의 재정하고 배분을 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인데 그런 것 정리하는 것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대답이 부실해서 미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